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4월 공모주 일정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후루루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요, 아주 워밍업하는 단계고요. 그냥 뭐 어떤 회사들이 IPO 일정이 잡혀 있는지,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어딘지, 현재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공모 정보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볼 거거든요. 보시면서 요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구나,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있구나 라고 느낌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일정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 상장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가 3곳이나 있네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 보시면 안타깝지만 겹치지가 않고요. 또 고르게 다 분포되어 있어서 계좌 없는 분들은 계좌를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별 균등 배정 적용 방식을 보시면 HPO, 해성-TPC, 삼형 SNC는 균등 배정 물량 50% 고정 방식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때와 같은 방식. 몫은 동일하게 나누고요. 나머지 물량은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니까 청약자마다 배정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과 쿠코는 전원 균등 방식이고요. 그래서 청약 건수에 따라서 비례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네요. 아직까지 각 방식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설명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네, 그럼 4월 공모주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HPO. HPO는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대표 제품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그리고 비타민인 트루바이타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매출액의 58.8%를 차지하는 아주 효자 상품이에요. 최근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요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실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54.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해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덴마크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는 제품군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또 반려동물 신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요인을 꼽아보자면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과 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다소 낮은 분야라는 것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개요 같이 보시면 공모 주식수가 398만 7,632주, 상장 예정 주식수는 1,993만 8,160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22,200원에서 25,400원 사이고 아직은 공모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빨간 글씨로 쓰여진 부분은 그냥 제가 상단을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네, 다음으로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고요. 50% 고정 방식으로 균등 배정한다고 했었죠. 대신증권의 총 배정 물량이 79만 7,527주고 그래서 균등 물량이 39만 8,764주니까 그래도 균등 배정으로 최대 한 주밖에 못 받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0만 건이 청약 접수된다고 하면 3주에서 4주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키움증권은 균등 수량이 99,691주라서 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 확정 전인 현재를 기준으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비율로 26.51%고요.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 20%대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간략하게만 정보를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이삭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 기업이에요. 주요 고객사로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 SDI 이렇게 주요 국내 대기업들을 두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라고 하네요. 스마트 팩토리는 개인적으로 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회사 실적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9%, 영업이익은 58.4%나 성장했는데 앞으로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공모 개요 보시면 총 공모 주식수가 206만 3천 주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는 776만 4,890주네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 사이고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공모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41억 원 정도, 예상 시가총액은 74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봤던 HPO와 비교하면 규모가 훨씬 작죠? 그리고 청약 가능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고요. 전원 균등 방식을 적용합니다. 배정 주식수가 52만 5천 주고, 그래서 균등은 26만 2,500주 이상이 되겠죠. 고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최대 청약 한도는 5만 2,500주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요, 일반과 우대 고객의 청약 한도가 똑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26.4%입니다. 20%대니까 얘도 나쁘지 않아요. 네, 다음으로 해성 TPC. 이 친구는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대표 제품으로는 승강기용 권상기와 로봇용 감속기가 있습니다. 권상기는 승강기를 상하로 이동시켜주는 구동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인 거죠. 이 승강기용 권상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바로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봤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로봇용 감속기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회사도 크게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보시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하실 수 있는데 해성 TPC한테는 아픔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자본 잠식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까지 했었거든요. 2017년에 그래도 자동차 부품업체인 TPC와 TS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인수가 되면서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고요.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2018년에 드디어 회생 절차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부채 비율도 80%까지 낮추면서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높였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여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로봇 감속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내야 회사가 승강기용 권상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 개요는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50% 고정이니까 균등 수량이 12만 5천 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청약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가면 한 주에서 2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대 청약 한도는 온라인 전용 고객 기준으로 4천 주입니다. 온라인 전용 고객이 뭐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우대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 전용 고객이세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어떤 실적도 기존에 없다면 온라인 전용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청약 가능하세요. 영업점에서는 불가능하시고요. 그래서 4,000주를 기준으로 제가 증거금을 계산해 보니까 2,300만 원 나오거든요. 많이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21.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네요. 네, 다음으로 쿠콘. 요게 4월 달에 기대주다, 다크호스다 라고 평가가 많은데요. 우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매력 있거든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핀테크 회사인 웹캐시의 관계사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개인정보, 기업정보, 간편 결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뭔 소린가 싶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할 때 통신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쿠콘이고요. 또
쿠콘이 은행과 카드, 증권사들이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해서 다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회사, 그리고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면요. 이들이 이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는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쿠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고 데이터의 중요성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너무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까지 어떤 회사들과 협업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전부 쿠콘의 상품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쿠콘이 이번 달 IPO의 다크호스라고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40.95%에 달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보시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20년 기준으로 21.88%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물량이 45.24%에 달해요. 앞에서 봤던 기업들이 20%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2배 가까이에 달하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불안 요소기는 합니다. 기관 수요 예측 확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을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쿠콘은 균등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 방식이고요. 혹시 이 부분도 변동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총 배정 주식수가 28만 2,156주니까 균등 배정 물량은 14만 1,078주 이상이 되겠고요. 청약 건수가 10만 건이라고 하면 전원 균등 방식이라서 2주씩 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례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점. 그래서 혹시나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도 배정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최대 청약 한도는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삼형 SNC. 이 회사는요, 온도, 습도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드자동차 이런 대형 회사들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삼형 SNC의 유리한 환경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로 매출액도 정체고요. 심지어 영업이익은 2020년에 엄청 큰 폭으로 줄었어요. 회사 측에 따르면 R&D 비용이 증가했고 포드의 셧다운 영향도 있고 일시적인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하는데 뭔가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개월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 공부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 개요 보시면 앞선 회사를 대비해서 규모가 가장 작아요. 총 공모 금액이 86억 정도, 예상 시총은 110억 정도. 네, 미래에셋 대우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50% 고정 방식입니다. 총 배정 주식수가 27만 6,250주니까 균등은 13만 8,125주로 딱 고정이 되는 거고요. 10만 명 이상이 청약하면 한 주, 추첨되면 2주를 받을 수 있겠네요. 최대 청약 한도는 2만 7,000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는 온라인으로 청약만 하면 다 우대 등급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은 비율 기준으로 35.53%네요.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그냥 소소한 수준입니다. 더 자세히는 제가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다시 분석할 예정이니까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요, 말 그대로 워밍업, 약간 가볍게 훑어보면서 청약할 만하다 싶은 회사 골라내시고 균등 배정 수량 대충 예측해보시고 또 청약 한도 체크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번 이미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20영업일 계좌 개설 제한 여부 확인하시면서 4월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권사 계좌 개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가 없는 증권사 중에 비대면 제한이 걸려있는
대신, 신한, 한투, 하나금투 먼저 개설하시고요. 나머지는 원하시는 순서대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대부분의 증권사 계좌 이미 다 개설해 두신 상황일 테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약 일정에 맞춰서 더 꼼꼼하고 세세한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행투!